환경공단 물산 클러스터 이승주 부장입니다. 인프라 자산관리 발표 현장에서 국가물산 클러스터 별명 시행령으로 왜 발표를 했을까 이해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저는 이제 발표할 때 20분간은 마이크 벗으니까 여러분들보다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해서 약올리려고 좀 얘기를 했는데 쓰라고 해서 저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순서는 크게 4가지 분야로 말씀드리는데요. 물산업 클러스터가 생기게 된 배경, 시설 현황, 추진 실적,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산업이라는 기준이 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됐습니다. 물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물산업을 얘기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재화나 생산 그리고 서비스업까지, 특히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컨설팅업, 자산관리 컨설팅업이라 일종의 하나인데요. 거기까지 하나의 물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면,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왜 자산관리 포럼을 제가 알기로는 4회가 됐고요.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계시지만 연구만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자산관리를 하겠다고 뛰었던 분도 많은데 왜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바라보면 자산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업으로서 하나 자리를 못 잡을까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처음에. 그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자산관리라는 개념이 없이 모든 시설이 발주가 되고 시공이 되고 운영이 됐던 겁니다. 왜 그러냐? 상하수 분야를 제가 먼저 이제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상수도 열심히, 수공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하수도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만 5년이 흘렀어요. 근데 결과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시공에 들어갔을 때 설계서 내역서 자체 내 자산관리 개념이 안 들어갔던 거죠. 그러다 보고 시설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산관리를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시설이 노화되고 적게 돈을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마땅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용을 최소화하겠다 했는데 자산관리 용역을 좀 시행하다 보면 해당 지자체에서 너무 많은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동안 갖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에 맞추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초 데이터베이스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데 나는 못하겠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또 운영하는 사람들이 5년에 한 번씩 자리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인 경우에는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업체가 바뀌어요. 그럼 기존 시설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현실에서 자산관리업이 하나의 컨설팅으로 클 수 있을까? 그 점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러면 자산관리라는 업을, 이런 시설을 처음부터 모든 시설의 데이터베이스를 갖춰준 시설을 내가 자산관리 시스템에 맞춰서 운영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업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자산관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 배경은 이제 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추진 배경인데요. 하나의 물산업 클러스터가 생기는 배경은 물시장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세계 시장은 발전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가 되어 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댐도 지금 포화가 되어 있죠. 상수도 포화가 되어 있고 하수도 포화가 되어 있고 전력도 포화가 되지 않았나요? 지금 겨우 하는 것이 이제 수력, 태양력 이 정도 하는 건데요. 이런 시설 자체 다 포화가 되는 데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것을 물산업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국내 기업을 구성해서 해외를 진출하는데 그 하나의 모멘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물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자, 그럼 과거에 비교를 해보면요. 과거에는 연구한 시설 자체를 한 곳에서 연구를 하고요. 실적 테스트 베드는 다른 곳에서 가서 테스트 베드를 하고 인증은 또 다른 기관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에서 연구를 하고요. 테스트 베드는 인천에서 가서 하고
인증은 부산 가서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을 과연 한 곳에 이루면 어떨까? 그러면 사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점을 이제 착안을 해서 이와 일련의 과정, R&D에서부터 기술 검증, 실적 확보, 국내 사업화를 통한 해외 진출까지 한 곳에서 해보자라는 것이 물산업 클러스터의 추진 목적입니다. 추진 경과는 2014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고요. 그 최종 준공 연도는 그 19년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물산업 클러스터와 한국항공공단은 무슨 기관 관련이 있을까? 물산업 클러스터는 환경부 주관 사업으로 국책 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산업 클러스터 운영 계획을 선정할 때 환경부 산하 기관인 몇 개 기관이 참가 제안서를 써가지고요. 저희하고 그 수산공사하고 이제 제안서를 써가지고 저희가 기술 제안서에서 일단 1등을 해서 현재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목표입니다. 세계 물산업을 통한 그 혁신을 선도하겠다. 2025년이고요. 일자리 1만 5천 개, 글로벌 탑 기술 10개, 해외 수출 7천. 근데 제가 여기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글로벌 탑 신기술에 한국형 자산관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산관리 업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조그만 꿈입니다. 자, 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지능시설과 실종화시설로 나눠져 있는데 이 시설의 특징을 보시면 2,400억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전액 국비입니다. 자, 이런 국비된 시설이 과연 우리나라 국내 물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오랫동안 또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운영관리 시스템과는 다른 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그것도 하나의 배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별점을 보시면 조각로입니다. 빨간 줄 안에 있는 것이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있는 단지고요.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입주기업이라고 하고요. 그 파란 선을 보시면 그 물기업 집적단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서 발생된 폐수가 클러스터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 위에 왼쪽에 보시면 낙동강이라고 보시면 되죠. 낙동강 보이시나요? 낙동강에서 치수한 원수를 가지고 클러스터 안에 물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수시설을 가동하는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을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크게 지금 시설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물융합연구센터, 워터 캠퍼스와 홍보 전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융합센터를 보시면 주로 시설이 실험 분석실입니다. 그래서 실험 분석실에 되어 있는데 물과 관련된 심지어는 재료 시험까지, 관 재료 시험까지 할 수 있는 실험실 규모가 갖춰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험실 분석 자재 비용은 약 200억 정도 국비가 투입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한국환경공단 제 운영기관이 입주해 있고요. 홍보 전시관이 입주해 있고 그 위에 임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워터 캠퍼스는 물기술 인증원. 인증원 잘 아시죠? 우리나라 모든 관련된 물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기자재라든지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증할 수 있는 곳이 인증원이 새롭게 생겨서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워터 캠퍼스 안에 입주해 있습니다. 자, 실종화 시설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자산 관리를 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상하수도 시설의 모든 시설은 정수, 하수, 폐수, 제유 특히 이 네 가지 파트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관련된 시설을 설계할 때 설계에서 내역서만 되어 있고 설계 후나 운영 중에는 관련된 내역서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제출을 했는데 중간에 운영기간에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을 오랫동안 쓸 수 있으려면 관련된 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역서가 없다 보니까 새롭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설은 없습니다. 그런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는 실증 플랜트가 약 4개서 정도 되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조그만 처리장이 4개가 다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모든 내역서가 다 갖춰져 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 자산 관리는
과거의 내역서를 찾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물산업클러스의 그 자산관리는 지금의 제시된 내역서가 맞는지 그 검토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자산관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산관리를 도입할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 설계구역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연구한 실적을 가지고 조그만 파이로트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을 그 정수, 하수, 폐수, 제이용별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에 관련된 종합 관망 실험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자, 클러스터 기업 활용 시설인데 여기 보시면 크게 보시면 이제 여기 회의실이 굉장히 좋은 시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회의실을 이용하고 나서 주무실 분은 따로 주무실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수말처리장이나 정수장을 하나 보시면요. 관리동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 실험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격리실이 따로 있고요. 중앙제어실이 따로 있고 그 밖에 하수말처리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 시스템에 정수, 하수, 폐수, 재이용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제대로 처음부터 관리를 해보면 우리나라 물 쪽의 자산 관리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데서 착안이 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자, 모행이 자랑을 한 거죠. 자, 개소식과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19년도에 3,500명 정도 왔고요. 20년도에 2,100명 정도 왔습니다. 물론 올해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코비드 때문에 지금 많이 못 오고 있는 실정이죠. 자, 입주율입니다. 그 임대시설 중에서 88개에서 입주해서 현재 입주율 많이 초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입주한 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특히 입주한 기업 중에 4개서는 이미 혁신형 물기업 4개서로 선정이 돼서 1년에 약 1억 원씩 5년간 5억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도 저희가 지금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교육 중인 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계획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산관리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승화하고 자산관리 커리큘럼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커리큘럼을 짜면 전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뿌려서 자산관리를 이렇게 실시할 계획이 있으니 너희가 신청해라. 그래서 10명 이상 모이면 저희가 자산관리 연구 프로그램을 돌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포럼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직접 오셔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실험분석실은 약 200억 정도 저희가 갖춰졌다고 말씀드렸고요. 국제 승용도, 그 다음에 먹는 수출 검사기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연구 요령인데요. 자, 클러스터가 왜 필요할까요? 이런 부분에 하나의 그 샘플이 될 수 있는데요. 인천 접수 사태나 깔따구 유충 방지를 했을 때 깔따구가 유충위에서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정수장에서 발생이 된 건지 배수지에서 발생이 된 건지 가정에서 발생이 됐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지자체가 자기가 운영 중인 정수장이나 배수지에서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자신있게. 왜냐하면 바로 그 물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바로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물산 클러스터에서는 자체 비용 4억 원을 들여서 현재 수소곤충에 안정한 정수장 운영 모델 연구를 제목으로 저희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월 달에 보면 파이로트를 좀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만약에 5월 중순쯤 이후에 오시면 현재 깔따구 유충 방지 연구 용역을 직접 보실 수가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기타 코로나19 극복 지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기업분들 중에서도 울산 클러스터에 만약 들어오시겠다, 현재 들어오신다 그러면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는 현재 전액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방역 지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추진 전략입니다. 유관기관, 여기 아직은 저희가 자산관리 포럼 협회하고 MOU를 체결을 안 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산학협력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이 되면 자산관리위원회하고 저희가 별도로 MOU도 체결할 계획이 있고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기업유치, 대구광역시나
그 K워터, 그다음에 조달청, 그 중소벤처기업과 등과도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그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합니다. 그리고 R&D 실종을 위해서 분과별 지금 위원회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 분과에는 자산관리 분과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아직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그럼 필요성을 느끼면 저희가 제6분과로 자산관리 분과를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국제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주에, 제가 호주를 그 5년 전에 갔었나요? 5년 전에 가서 제가 감동을 느낀 것이 뭐냐면, 호주에 자산관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컨설팅 회사인데요. 150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자산관리 컨설팅 직원만 7,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와서 국내에 자산관리 시장을 열어야 되겠다. 컨설팅 하나 업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호주의 물시장을 진출하고자 저희 공단에서 약 8억 원, 기업이 약 2억 원 들어서 제안서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형 공동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고요. 스타 기업을 발굴했습니다. 스타 기업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자체적인 성능 평가를 실시한 후에 전방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 마케팅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년도에 약 3개 회사가 좀 선정이 돼서 스타 기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자 설계 구역 역시 샘플인데요. 수요자 설계 구역에 하수, 정수, 폐수 시설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수요자 설계 구역의 특징은 뭐냐면, 하수를 연구하고 싶은 분은 하수도 시설 옆에 가서 물을 원수를 받아 취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하수가 직접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가 직접 받아서 여러분들이 실험한 물을 다시 돌려서 방류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방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기술 성능 확인 지원하고 있고요. 환경신고설 현장평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그 재료 분석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만약 기업에서 그 클러스터에 들어와서 실험을 하고 싶다, 자기가 파이로트를 실험하고 싶으면 실험실에 가서 자기가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인들이 와서 실험실을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일반적인 항목에 대해서도 기업 전용 실험실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가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파이로트 테스트 해보신 분이 실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R&D 실종화 지원은 물기술 성능 확인 지원과 환경신고 성과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험 재료 분석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현재까지 그 실험 재료 분석을 했는데 그 코비드 사태에 의해서 현재 입주한 기업에 한해서는 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500만 원 정도 무상 지원했고요. 입주 기업의 혜택을 보고 있는 입주 기업들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맞춤형 교육,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산학융합, 인재 양성 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산학융합, 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뭐냐면, 물 전문 대학원을 그 신설해서 양성을 하려고 이제 당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교육부에서 그 허가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 물기업에 해당되는 물산업 육성 전문대학이 육성이 안 되면 저희가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업 A라는 회사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약 6개월 동안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완전히 그 기업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주고요. 그 기업에 이렇게 채용을 연결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완전히 그 하나의 그 전문가를 키워서 그 장인 정도 완전히 현장에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그 젊은 인재들을 양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창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싹 기업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전문가 컨설팅 제도를 별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이렇습니다. 저희 그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나 아니면 그 직접 단지에 입주한 기업, 아니면 외부에 있는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본인이 영업을 하시다, 사업을 하시다, 이런 부분이 어렵다, 이런 전문가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 클러스터에 연결을 해주시면 저희 클러스터가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서 연결해주고 저희가 별도로 또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이 매년 입주한 기업들의 제품을 현재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매를 저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약 131억 원 정도 입주한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입니다. 자, 해외 진출 사례와 물산업하고 자산관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약 5차 내지 6차에 걸쳐서 그 물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하나의 샘플입니다. 이게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려고 좀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물론 필리핀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미드니, 뭐 LG화학, 신정기공, ATT 이런 데에서 하나의 점수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한 건데요. 이 점수 시스템이 뭐냐면 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제품을 모아서 저희가 하나의 점수 시스템을 만들어서 만든 제품을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에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나라에 가시면 각 회사 제품명이, 중소기업 제품명이 다 라벨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운영되는 시설 자체가 현재 저희 모니터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대기업이나 큰 기업하고 해외를 나갈 때도 물론 좋지만 대기업을 나갈 때는 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제품명이나 회사명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자산관리를 왜 도입했냐면 현재 우리에서 이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자산의 리스트를 목록화 시켜서 현재 적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 유지관리가 되는지 그 실증을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서 그거 향후에 어느 기업을 나가든 어느 기업이 어느 제품을 가지고 해외를 나가든지 이 제품의 내용 연수는 이 제품을 어느 정도까지 보증할 수 있다. 하나의 그것을 제공해 주려고 저희가 이번에 로드맵 안에도 그 내용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자산관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2,500억이나 그 막대한 돈이 투자된 구간 물산업 클러스터는 단순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샘플을 삼아서 자산관리 모델로 저희가 삼고 싶은데요. 그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현황 및 조사를 먼저 시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전략 및 로드맵을 저희가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에 저희가 별도 용역을 저희가 발표할 계획이 있고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도 그 제한사 평가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 가격 경쟁을 좀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산관리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하나에서 지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선정이 되면 올해는 자산관리 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의 자산관리 1단계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그 물기업 세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국항공공단 이승우 부장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